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224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지수 2300포인트대 어느 정도 이제 한 5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 후반부까지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였었고, S&P 500 지수가 1.6%, 다우존스 1.0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2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2달 연속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가 크게 하락을 했고,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인 좀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테슬라가 5%대, 그리고 GM과 포드 등이 3%, 2.8%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상당히 오랜만에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가 6%대, 애플 2%, 엔비디아 5%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주요 IT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는 시간의 거래 쪽에서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발표되었던 알파벳이라던가 또 MS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국내 주식시장이 그래도 양호하게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를 마감을 했다, 이런 점들은 좀 시장 앞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상승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가 좀 좋지 못했다는 부분은 항상 우리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상승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초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0.25% 정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1%대까지도 상승을 했었고, 0.65%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마감을 했고,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큰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죠. 개인 투자자들이 4,970억 원대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정말 주식을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향후에 정말 6개월, 1년 후에 주가를 봤을 때 2249포인트보다 아래에 있을 거라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6개월, 1년 후에 만약에 2249포인트 위에 있고, 특히나 2500, 2600, 또 더 나아가서 30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의 매도는 정말 좀 뼈아픈 그런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 속에서 정말 좀 주식을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데,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게 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또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던 모습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하락을 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이런 시점에서 삼성전자 오늘도 2.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연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2.9% 상승을 하면서 59,400원대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불과 51,8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4만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벌써 6만전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59,400원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걱정스러워 할 때가 바닥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삼성전자가 오늘도 알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화두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개장 전부터 3분기 실적을 발표했었고, 3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3분기 매출액이 10조 9,800억 원,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96%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이 1조 6,500억 원, 그래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60%가 줄어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개장 전부터 사실 SK하이닉스 실적이 좀 또 좋지 못하게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서의 시간의 하락과 SK하이닉스의 실적 쇼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늘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겠구나, 그런 얘기들이 개장 전에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초가는 그렇기 때문에 0.2%대 뭐 약보합권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2%까지도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오늘처럼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도 좀 상승을 했다. 이런 점들은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3분기가 좀 상당히 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는 올해의 50% 정도로 더 줄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발표를 했었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뭐 크게 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좀 반등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이미 예견이 되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또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분명히 좀 안 좋게 나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 노출이 되면은 그거는 또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의 자리 충분히 좀 최악을 반영했다. 보시면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13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13만 원대부터 8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고 지금도 9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선반영이고 미래 가치, 지금은 2023년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이제는 좀 최악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좀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OCI가 오늘 또 3%대 상승을 했어요. OCI가 6월 달에 1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9만 원대 하락을 했고 9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다중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9만 원 정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오늘 3%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10만 원대 위에서 그래도 뭔가 지난주부터는 또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충분히 오늘의 상승 또 상당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요. 무려 2,8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8% 정도 증가된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OCI 향후에도 분명 뭐 태양광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만 원, 13만 원 뭐 이렇게 상승 가능하고 12만 원, 13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뭐 15%, 20% 정도는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OCI 향후에 계속적으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정말 이런 기업들이 10만 원 아래라면은 걱정하지 말고 좀 모아야 될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금융지주사 쪽 살펴보면요, 하나금융지주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 오늘의 움직임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2.7%대 강세를 보이면서 39,2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21선 위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좀 시세를 내준다면은 뭐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5만 원대 욕심을 내본다면 5만 원대 정도까지 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의 매수 상당히 눈에 띕니다. 지금 8월 달부터 기관이 엄청나게 모아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금융지주예요. 그래서 3분기 호실적 달성 그리고 향후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투자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고요. 또 최근에는 뭐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투자에 대한 좀 포인트로 꼽아 보신다면은 충분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종목별, 업종별로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커요.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오르지 못했지만 충분히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다면 향후에 시장에서 웃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일 시장 목요일
선곡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